대한민국의 국방연구진이 또 한 번 큰일은 했습니다. 지난 6월 22일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질화갈륨 전력 증폭 소자 양산 공정 기술을 국내 기술력으로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는데요. 질화갈륨 소자는 미국과 일본 등 소수의 국가만이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은 질화갈륨 소자를 만들 수 없는 한국은 일본의 기술력을 이길 수 없다고 평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질화갈륨 소자의 독립이 이루어지면서 방산 소재 독립의 첫발을 뗐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거리 튜브에서는 질화갈륨 소자의 국산화와 그 파급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화갈륨 전력 증폭 소자는 높은 효율로 고출력을 내게 하는 특성을 갖는 반도체 부품입니다. 단시간 내 고강도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레이더를 비롯해 첨단 무기 체계에 탑재됩니다. 특히 질화갈륨 전력 증폭 소자는 감시정찰용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AESA 레이더와 OG 이동통신 장비에도 장착되는 부품으로 높은 출력의 전력량을 안정적으로 가동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번에 ADD가 개발한 질화갈륨 전력 증폭 소자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일부 기업에서만 양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탓에 국가안보를 위한 전략물자로 지정해 수출 통제 대상으로 엄격히 관리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 분야는 미국의 수출 규제가 매우 철저한 분야인데요. 미국의 경쟁국인 중국이나 러시아로 기술이 넘어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국에 이 질화갈륨 소자 기술이 유출될 경우 중국의 이름뿐인 스텔스 전투기들이 F-22, F-35 수준의 레이더를 탑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내 방산 연구 개발에도 제한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국내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무기체계 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그런데 좋은 소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ADD가 질화갈륨 전력 증폭 소자 양산 공정 기술을 국내 기술력으로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 한 달여 만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애트리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의 지원으로 민간 기업이 레이더용 질화갈륨 겐 집적회로 전력 소자 부품을 양산할 수 있도록 돕는 협력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힌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협력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사실 질화갈륨 소자 관련 기술은 미국도 급비로 다른 기술인데 말입니다. 전자통신연구원은 이미 한참 전에 질화갈륨에 전력을 공급해 주는 스위치 소자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스위치에 필요한 소자 수는 줄이면서도 출력은 더 높여주는 매우 우수한 방식인데요. 기존의 서큘레이터를 대체해 부피는 최대 450배, 무게는 10%까지 줄일 수 있게 되어 송수신을 담당하는 레이더 소자의 모듈 크기를 크게 줄인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미 거리 튜브에서 소개해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계획이 있던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독자적으로 AESA 레이더를 개발했음에도 핵심 소자와 전력 공급 스위치는 전량 수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일본이나 미국 같은 생산국이 수출을 막아버리면 AESA 레이더 생산이나 유지 보수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자 국산화와 양산이 엄청난 의미를 갖는 겁니다. 다른 연구기관들에서도 연이어 개발 성공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는데요. 불과 수일 전인 7월 28일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DMC 융합연구단이 AESA 레이더 핵심 부품인 질화갈륨 반도체 전력 증폭기 집적회로 MMIC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강국답게 스위치를 고밀도 반도체로 대체해버린 겁니다. 가장 자랑스러운 점은 국산 반도체 기술로 설계부터 개발까지 모두 한국 독자적으로 이뤄냈다는 점입니다. 최신형 전투기와 수상함에 장착되는 AESA 레이더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상물까지의 거리나 위치의 모습을 탐지할 수 있어 전투기의 눈이자 두뇌입니다. 레이더 앞부분에 부착된 수천 개의 송수신 모듈이 각기 다른 역할을 맡을 수 있어 기존 군용 레이더이던 수동 위상 배열 레이더 IPSA를 압니다. AESA 레이더의 송수신 모듈은 스위치, 전력 증폭기 PA, 저잡음 증폭기 LNA 등 반도체 칩을 집적해 제작되는데요. 우리 연구팀은 지난해 송수신기용 스위치 집적회로 기술을 개발한 데 이어 올해 X대역 및 F대역 레이더 송수신기용 전력 증폭기 집적회로 기술까지 개발해냈습니다. 전력 증폭기는 송신 신호를 증폭시켜 원활한 신호 처리 및 표적 탐지, 추적을 가능케 하는 장비입니다. 이것이 대단한 이유는 변화하는 레이더의 구조 때문인데요. 최근 레이더는
진공관형 증폭기 TWTA 방식에서 반도체형 전력 증폭기 SSPA 방식으로 변경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전력 증폭기 집적 회로를 반도체 전력 증폭기로 대체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순수 독자 기술로 반도체 전력 증폭기 개발을 성공하자마자 양산까지 하는 위협을 이뤄낸 것입니다. 이 말 뜻은 이제 한국은 방산용 반도체 수출 규제에 겁먹을 필요가 없게 된 것이고, 일본 같은 나라가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반도체로 우리를 위협할 수 없게 됐다는 뜻입니다. 생산된 소재는 AESA 레이더 국산화와 군사용 제품, 선박, 위성통신 레이더 및 탐색기 성능 향상에 쓰이며 우리 방위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예시가 없다면 너무 두리뭉실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 해공을 통해 구체적인 성능 향상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해군은 해공 미사일과 함정에 탑재된 X밴드 3차원 대공 레이더를 통합하고자 했습니다. 함정에 장비한 레이더를 통해 해공의 유도를 돕겠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롤링 현상에 대처하는 능력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롤링 현상은 함정이 바다를 항해하며 겪을 수 있게 되는 유동인데요. 막천호 등 기상 상황에 따라 그 정도가 천차만별입니다. 문제는 함정에 탑재된 SPS-540K 레이더가 이 롤링 현상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배의 흔들림이 심하면 목표물에 대한 추적을 이어나가지 못했는데요. 함정의 요동을 보상하는 알고리즘이 있었음에도 일정 이상으로 롤링에는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개발사인 LIG 넥스원은 막천호 상황에서도 보다 표적을 만점적으로 탐지할 수 있도록 보상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또 문제점을 개선한 SPS-560K 레이더를 개발해 함정에 탑재하고 있는데요. SPS-540K 레이더와 SPS-560K 레이더의 가장 큰 차이가 반도체형 전력 증폭기 SSPA를 사용했는가입니다. SPS-540K 레이더는 진공관형 증폭기 TWTA 방식을 사용했지만 SPS-560K 레이더는 반도체형 전력 증폭기 SSPA를 적용했는데요. 흔들림 성능 보장은 물론 실제 탐지거리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SPS-540K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27km인 반면 SPS-560K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34km로 25%가량 늘었습니다. 즉 이처럼 전력 증폭기가 무엇이냐 만으로 성능 격차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성능 향상은 AESA 레이더를 사용하는 모든 군용 장비에 적용될 수 있는데요. 국산 신형 대포병 레이더 KF-21 보라매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KF-21 보라매의 탐지 능력 향상이 기대됩니다. 새롭게 양산될 레이더들의 반도체형 전력 증폭기 SSPA를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탐지거리와 동시 추적 표적 수가 늘어날 것이 확실합니다. 지난해 8월 KF-21 보라매에 장착할 국산 능동형 위상배열 AESA 레이더의 첫 시제품이 출고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연구진의 발표에 따르면 X대역 전력 증폭기는 25W급 출력과 대역폭 2GHz 40% 최대 효율, 그리고 9대역 전력 증폭기는 20W급 출력과 대역폭 2GHz 30% 최대 효율을 낼 수 있습니다. 고출력 전력 증폭기 소자로 적합한 질화 갈륨을 미용해 기존 갈륨 비소 게즈 소재 대비 약 10배 이상 높은 출력과 무수한 신호 변환 효율을 확보했는데요. 이로써 적은 부품으로 신호를 크게 증폭시킬 수 있어 레이더의 경량화는 물론 더욱 정확한 목표물 탐지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KF-21의 AESA 레이더의 탐지 거리가 늘어난다는 말이 됩니다. 얼마나 늘어날지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미국과 유럽 상용 제품과 대등한 수준이면서도 크기는 더 작아졌다는 사실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연구팀이 개발한 X대역 전력 증폭기 칩 부피는 가로 세로 두께로 3.5x 3.6x 0.1mm로 유럽 제품의 60%에 불과합니다. 이응 9대역 전력 증폭기 칩은 3.1x 3.6x 0.1mm로 미국 제품보다 부피를 약 23%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줄어든 부피만큼 칩수를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AESA는 많은 소자가 박혀 있을수록 그 성능도 비례해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의 AESA는 유럽 제품 대비 60% 뛰어나고 미국 제품 대비 23% 뛰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년 2022년까지 이번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주파수 C-X-9대역별로 스위치,
전력 증폭기와 저자분 종폭기 MMIC 등을 하나의 층으로 집적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대단한 것이 바로 2단 1칩 개발까지 완료되면 세계 최고의 AESA 레이더가 한국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력 증폭기가 다른 나라의 제품보다 나은 점은 이것만은 아닙니다. 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스위치 소자는 기존 출력 20W를 50W로 늘리면서 소자 수를 또 줄였습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부피 감소 효과로 인해 AESA 레이더 단위 면적당 질화갈륨 소자 수가 늘어난 것인데요. 쓸 수 있는 눈의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국내 업체가 탄화 규소식 기판 및 질화갈륨 에피를 제작합니다. 여기에 더해 LIG 넥스원이 시스템 제작 및 검증에 참여하는데요. 이게 또 엄청난 일인 게 탄화 규소 기판 소재에서 시스템까지 질화갈륨 공급망을 모두 구축한 국가는 세계 최강을 다투는 미국과 중국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중 제품화에 성공한 곳은 세계에서 미국이 유일합니다. 그동안 틈만 나면 질화갈륨으로 우리를 조롱하던 일본은 도저히 킬 자리조차 없는 첨단의 영역이었는데요.